안녕하세요, 라이더TV 임성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존테스 310X라는 모델인데요, 지금 보시고 계신 굉장히 화려하죠, 이 오토바이인데 이게 한눈에 보시기에 지금 몇 cc 정도 돼 보이시나요? 굉장히 커 보이죠. 사실 커 보이는데 배기량이 300cc 클래스입니다. 정확히는 312cc로 나와 있는데 단기통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부피가 굉장히 커서 거의 미들 클래스 모터사이클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모델을 시승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느낀 소감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쑥 보시면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핸들이 높은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온로드 바이크고요. 장르는 이제 스포츠 투어러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배기량이 워낙 낮기 때문에 스포츠 투어링급이라고 생각하기 약간 오버스러울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카울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스포츠 투어링 용도에 맞게 고안이 된 그런 설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 바이크를 처음 시승차를 받았을 때 제일 크게 느꼈던 거는요, 일단 배기량이 300cc 클래스 라는 거를 알고 봤는데 너무 덩치가 커가지고 굉장히 좀 우리나라의 사람들 특성에 맞을 수 있겠다. 왜냐면 큰 거를 좋아하시잖아요, 대부분. 그런 생각이 처음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키를 받았는데 스마트 키더라고요. 굉장히 작습니다. 작아서 이렇게 휴대가 간편하고 막 손목에도 찰 수 있다고 하는데, 스마트 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반적으로 이런 계기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편의 장비도 굉장히 좋고요. 이따가 또 언급을 하겠지만 이 스크린도 전동식이고, 그리고 이런 주유구라든지 시트 이런 것들이 다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한 거죠. 요즘 이제 최신 자동차들이랑 비슷한 수준의 어떤 그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엔트리급 저배기량 바이크들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리하게 편의사항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 그게 굉장히 놀랄 수 있는 부분이었고, 컬러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그레이 색깔 바탕에 빨간색으로 데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홈페이지에서 본 바로는 실제로 이제 판매되는 색상이 검정하고 화이트하고 실버 이렇게 세 가지 무채색 종류로만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승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데칼을 화려하게 씌워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런 카울의 생김새가 존재감이 있어서 단색으로 해도 나름대로 존재감이 크고 멋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동이 스마트 키로 간단하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버튼만 누르면 바로 시동을 걸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엔진이 사양이 단기통 엔진이고요, 그 다음에 수랭식이고, 단기통이다 보니까 이 배기량을 잘 활용해서 저회전 토크로 많이 집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출발할 때부터 굉장히 경쾌하게 발진 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로틀 반응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랄까요, 직관적이고 예상보다는 날카롭게 세팅이 돼 있어서 굉장히 가볍게 바이크가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신기한 거는 여기 에코 모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스로틀 옆에 스위치 박스에 있는데, 에코 모드가 뭐냐면은 뭐 경제 모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찍이 알고 있던 라이딩 모드 셀렉터랑 비슷한 느낌의 그런 시스템을 구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스포츠 모드가 설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 모드 버튼을 이 물리 버튼으로 이렇게 누르면 에코 모드로 바뀌었다고 계기판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냥 보통의 스포츠 모드를 놓고 달렸을 때는 굉장히 경쾌한 느낌이 들다가 에코 모드 버튼을 누르면요, 약간 반응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약간 더 고급지다고 느꼈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냥 덜 나가거나 안 나가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스로틀 반응이 조금 가벼웠던 거를 살짝 묵직하게 다듬는 정도로 바뀌기 때문에 에코 모드로 놓고 타도 전혀 답답함이 없고 저는 괜찮더라고요. 애초에 이제 이 배기량에서 나올 수 있는 출력 자체가 크지 않다는 거는 이제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에코 모드에 놓고 그냥 다녀도 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근데 제가 알기로 에코 모드에 놓고 달렸을 때 7000rpm 넘어가면 자동으로 스포츠 모드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 있고요. 최대 출력은 35마력이고요 9500rpm에서 나옵니다. 토크도 30Nm 정도가 되는데, 일단은 이 태생이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중국산이에요. 중국산인데 뭐 브랜드나 뭐 이런 역사까지 뭐 언급하기에는 너무 장황하겠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엔진 질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국산 하면 약간 영가형 버전이나 싸구려 같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텐데, 이 엔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독자 개발 엔진으로는 알고 있는데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얼핏 느꼈을 때도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 조립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질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다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동을 켜고 달려보니까 엔진도 생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단기통 엔진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도 다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고, 그리고 스로틀 반응도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하고 또 젠틀한 면도 있고요.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제 바이크들에 비교해도 뭐 크게 다르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만 않다면 충분히 엔진이나 이런 출력면이나 아니면 뭐
또 스로틀 반응이 내면에서도 불편함을 느끼실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시속 150km 정도까지는 굉장히 가속이 잘 됩니다. 엔진 회전이 거의 뭐 1000rpm까지 돌기는 하는데 사실 단기통 특성상 그렇게 많이 올리면 진동이 좀 세지는 뭐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아무튼 최고 속도를 내고자 한다면 한 150km 정도까지는 가볍게 가속이 되고요. 그 이후로도 가속이 되긴 합니다만 좀 더뎌지죠. 그래서 뭐 최고 속도가 뭐 170, 180 정도까지 나온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동력 성능 면에서는 별로 그렇게 문제될 게 없고요. 뒤처지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기통 엔진이 뭐 잘 나가봐야 얼마나 잘 나가겠느냐 생각하시겠지만 거기서 오는 수반되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고 속도, 뭐 가속력 이런 것들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생각보다 괜찮은 엔진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너링이라든지 도심에서 뭐 이렇게 선회를 할 때 그럴 때도 느낌이 굉장히 가볍고 부드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앞뒤 타이어 폭 같은 경우는 앞이 110이고 뒤가 160mm인데 사실상 뭐 2체급 치고는 뒤 타이어 같은 경우는 좀 광폭 타이어 사이즈라고 할 수 있죠. 160mm까지 필요한 출력은 사실 아닙니다만 아무튼 타이어를 약간 폭을 두껍게 했고요. 대신 이게 단기통 엔진이고 전반적인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제온상 중량이 149kg으로 나와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오일 윤활 방식이 웨 썸프가 아니고 드라이 썸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운동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고 아무래도 무게중심을 더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도 장점이 굉장히 많은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알면 알수록 놀라운 바이크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료 탱크 용량 같은 경우는 당연히 휘발유가 들어가고요. 이 앞에 위치해 있는데 19리터나 되는 대용량 탱크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엔진 자체가 출력도 높지 않고 기본적으로 연료 효율이 괜찮기 때문에 이 정도 19리터를 가득 채우고 어디 먼 거리를 간다고 해도 주유에 대한 급유에 대한 스트레스는 전혀 없을 걸로 보이고요. 도심에서 출퇴근할 때도 한번 넣어놓으면 굉장히 오래 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앞뒤에 기본적으로 ABS가 적용이 돼 있고 제동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고요. 앞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이 바이크의 출력이나 이런 거를 감당하기에는 충분했고 뒷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페달이 리어 브레이크 페달이 좀 깊게 밟혀서 처음에 조금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스포티한 자세로 이렇게 수그려서 타면은 괜찮은데 그냥 일상 주행 시 편안하게 탔을 때는 발목이 좀 많이 꺾이죠. 이렇게 밟을 때 레버를 밟을 때 푹푹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조절이 가능하다면 다행인 부분이고 그리고 가속력도 괜찮은데 이 다운시프트 할 때 느낌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슬리퍼 클러치를 장착을 하고 있어서요. 급하게 다운시프트를 해도 엔진 브레이크가 그렇게 강하게 걸리지 않고요. 나름 부드럽게 좀 흘려보내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초보자 같은 분들도 속력을 줄일 때 이제 기어를 내리고 하실 텐데 그럴 때 조금 조작을 부드럽게 못하는 시점이 와도 바이크가 그 정도는 이제 감수를 해준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행 성능은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바이크의 가장 큰 장점은 편의 장비이기 때문에 편의 장비를 조금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키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일단 계기판이 켜집니다. 자, 계기판 같은 경우는 TFT 풀 컬러 계기판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왼쪽에 이제 스위치 뭉치를 보면은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습니다. 메뉴로 들어가면 테마, 그다음에 시계, 화면 밝기, 킬로미터인지 마일인지 표기를 변환할지, 그다음에 언어 아니면 블루투스도 연동이 되는데 그런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특히 메뉴 중에 재밌는 게 테마라고 해서 계기판의 어떤 전반적인 스타일이나 이런 모양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는데 캐주얼, 레이스, 스트리트, 심플 이렇게 4가지 모드로 구분이 돼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심플 모드가 제일 보기 좋았는데 취향에 따라서 4가지 모드를 바꿔가면서 이제 그날그날 기분에 맞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뭐 대단히 주행에 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심미성이죠. 보는 사람의 뭐 오너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옵션인 것 같고요. 계기판이 화려한 거에 비해서 특별히 다른 기능이 많이 있지는 않고요.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라이딩 모드를 바꿀 수 있는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제 계기판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동 스크린, 민드 스크린이 이제 전동으로 움직인다는 부분인데 이게 뭐 다단계로 이렇게 움직이진 않고요. 한번 버튼을 누르면 위로 올라가고요. 최고 높이로. 그다음에 다시 한번 누르면 최저 높이로 바뀌고 이 정도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작동폭이 크진 않는데 이 정도 급 바이크에 이게 전동식으로 장착돼 있다는 점이 사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주행 중에 보통 중간 높이로 많이 설정하시진 않고 맨 위나 맨 아래로 많이 설정을 하시기 때문에 한번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바뀌어서 굉장히 편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트하고 연료 주유구가 이 버튼으로 개폐가 되고요. 버튼을 누르면 열려서 이제 손으로 열어갖고 주유를 하면 되는 그런 형태고 정말 키를 전혀 안 써도 되게 만들게 이렇게 편리하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라이더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할 것 같고요. 앞에 브레이크 레버와 클러치 레버도 기본적으로는 사람 손 넓이에 따라서 너비 조정이 되게끔 이렇게 어저스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웬만한 엔트리형 바이크들한테는 이런 것들은 편의사항이 많이 부족한데 이 급에도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적용이 돼 있다는 거는 좋은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옆에도 USB가 이제 2포트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충전을 하면서 달릴 수 있겠죠. 뭐 스마트폰을 거치하든가 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양쪽에 보면 굉장히 작고 귀엽지만 아무튼 프레임 슬라이더가 양쪽에 달려 있고요. 전반적으로 질감이 한눈에 보기엔 좋아 보이는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조금씩 가벼운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이런 핸들 파이프라든지 이런 철제로 된 부분들이 황동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이런 골드 컬러로 도색이 돼 있긴 한데 자세히 보면 이런 절단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절도 있게 돼 있다기보다는 주물 제품인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조금 뭉뚱그려서 이렇게 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게 이 바이크의 가격이 계속 머릿속에 생각이 나기 때문에 웬만한 부분들을 봐도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다 들거든요. 굉장히 뭐 전반적으로는 품질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사이드 스탠드라든지 이런 부분도 주물 제품이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시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시트는 제가 앉아봤을 때는 굉장히 편한 편이었어요. 앞쪽은 시트 폭이 좀 갸름해서 앞쪽에 당겨 앉으면 조금 엉덩이가 아픈데 조금만 뒤로 앉게 되면 넓고 평평하기 때문에 장거리 투어를 가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단차라든지 이런 만듦새 자체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시트 높이 같은 경우는 795mm로 되어 있는데 글쎄요, 제가 실제로 앉았을 때 느낀 거는 그거보다 약간 높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너비가 기본적으로 조금 있기 때문에 다리를 내렸을 때 발착지성이 뭐 시트 높이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수치가 낮긴 낮죠. 800mm도 안 되는 수치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 키에 173cm 기준으로 양쪽 발을 내렸을 때 양발이 어느 정도 닿고요. 한쪽 발만 내렸을 때도 가볍게 지지를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발착지성에 대한 고민은 거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뒤쪽에도 보면은 이렇게 거치대를 달아서 짐을 적재할 수 있게 이렇게 고려가 다 돼 있습니다. 설계적으로. 뒤에 휠도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조금 다듬어 놓은 부분이 있죠. 보기 심심하지 않게끔 이렇게 절상 느낌을 낸 그런 부분이 있고 머플러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그냥 빼지 않고요. 약간 기교를 부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허투루 만들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그렇게 저렴해 보이지가 않죠. 전혀. 앞뒤 모델을 봐도 전반적으로 느낌이 이거보다 더 위급 모터사이클 옆에 갖다 놔도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런 당당한 덩치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이 바이크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네, 지금 공시되어 있는 소비자 가격은 549만 원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가격 아닌가요? 일단 중국 생산이라는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한 번에 선택하시기는 아마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선택이겠지만 타본 사람으로서 생각하면 이 가격보다는 훨씬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도 이런 구성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그렇게 대충 만든 바이크는 아닙니다. 확실히 중국산 모터사이클에 대한 그런 통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선입견을 좀 어느 정도 깰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올라왔다고 보이고요. 이 급에서 정말 찾기 힘든 TFT 풀 컬러 계기판이라든지 아니면 전동식으로 작동하는 여러 가지 편의 장치들 이런 것들만 봐도 대강 만든 바이크는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죠. 일단 가격표를 보고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일단 스포츠 투어러로 나왔고요. 이 존테스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물론 같은 바디 셰시와 같은 엔진을 공유를 했겠지만요. 스타일이 다른데 네이키드 버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들 좋아하시는 어드벤처 타입의 버전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뭐 출시 미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격이나 이런 스펙은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언뜻 봐도 이 정도의 상품력을 가졌으면 이 외에 다른 버전들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이 바이크를 시승한 게 뭐 한 달이고 1년이고 이렇게 오래 타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내구성 면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확실히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신차 상태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아직까지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크게 어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하는 그런 뭐 예견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품질이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 가격을 들었을 때는 더 놀랐고요. 어떻게 이 가격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정도니까요. 일단 전반적인 이 바이크의 상품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거 내구성이 얼마나 튼튼할까 이런 부분은 사실 결국은 이제 소비자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더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겠죠. 타보니까 어떻더라,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더라, 아니면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없더라든지 여러 가지 리포트가 이제 쏟아질 예정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바이크는 가격적인 면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봐도 꽤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초창기라서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알려지면은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반응이 올라올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속속 등장할 예정인 다른 컨셉의 바이크 버전들도 훨씬 기대가 많이 됩니다. 쿼터급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이크들이 몇몇 개가 있죠. 유명한 기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더 대안이 늘어났다는 거는 분명히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즐거운 고민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뭐 제품력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서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라이드TV 임성진이었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시승기를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